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바이스 모델링 작업, 그래서 어셈블리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바이스에서 도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있는 기본 베이스 에서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여기 있는 도면을 이용해서 베이스 작업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면을 자, 여기서 두 번째 부품은 여기 있는 부품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 얘가 이동조 해서 여기 있는 도면에서 이동조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가 있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여기 있는 자, 조 작업을 할 거고 요거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품도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에서 먼저 베이스 작업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도면의 정면도, 그 다음에 평면도, 무측면도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새 문서 들어가겠습니다. 단일 부품 설계, 파트 선택을 하고요.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준을 정할 건데요. 그래서 좌표의 원점을 먼저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가운데 여기 센터라인은 표시는 없는데요. 이 형상 나중에 조립되고 작업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운데 형상이에요. 가운데 그래서 여기 있는 중심선 그리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치수가 오른쪽에서부터 여기 38, 그 다음에 70홀에 대한 정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도 여기 같은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치수가 나가서 여길 원점으로 해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기본적인 형상은 그래서 정면도에서부터 요거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냥 요거까지 같이 그릴게요. 그래서 디귿자 모양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기준변은 그래서 정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서 정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아이콘 스케치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모양부터, 자, 요게를 원점으로 할게요. 바닥을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 그리기로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왼쪽 방향으로 수직하게,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지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수평을 갈 때 요게라 보면, 아이고야. 이거 여기 끝으로 가버렸네. 자, 옆으로 갈 때 여기 있는 이 선 있는 데랑 같은 선사, 그래서 추적선이 나타날 때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끝점을 클릭을 하면 얘가 수직하게 해서 항목 보이기 숨기기에서 구속 조건을 표시를 하면 여기서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테이퍼진 도형만 빼고 나머지가 다 수평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하나 빠져 있다면 그 도형을 선택해서 구속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영형 치수를 이용해서 전체 치수 해서 144, 이 라인 선택해서 아래쪽에서 144,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자, 여기는 22네요. 이 라인 선택해서 위쪽 방향에 22. 자, 못딱이 있는 부분이 그래서 16이고요. 그래서 여기 직선은 10mm, 그 다음에 높이는 위에서부터 여기서 36이네요. 그러면 요 라인은 36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이 10mm고, 경사선을 선택해서 그래서 수직 방향이 16, 다시 경사선을 선택해서 가로 방향, 수평 방향 16, 그 다음에 수직 방향도 16,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요게 높이가 또 16이네요. 그래서 여기 선과 선을 선택해서 요 사이 높이도 16. 요게 높이는 여기랑 동일하게 우측면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 요 선이랑 구속에 동일선상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 정의가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서 해서 돌출 베이스를 하겠습니다. 자, 돌출 베이스 하는데 전체 양쪽의 폭이 64예요. 양쪽의 폭이 64. 그러면 먼저 방향 1의 맞춤 조건에서 블라인드 형태를 선택해서
가운데서부터 양쪽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값에다가 64 폭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다음은 이제 우측 면도를 보니까 자, 이쪽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솔리드 형상에 요게 솔리드 바디 이쪽에 오른쪽에 관련된 이쪽 면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를 하는데 위에는 스케치 편집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거 스케치를 선택을 하면 스케치 시작 선택한 면에 이렇게 스케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선택은 다른데 마우스 클릭하면 배경 클릭하면 선택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측 면도를 오늘 작성할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홀부터 먼저 작업을 먼저 할게요. 홀. 해서 원 그리기 해서 대충 모양부터 클릭하지 말고요. 그래서 직경 파이 16 키보드에서 16 입력하고 엔터하면 치수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16파이 1이 그래서 센터 선상에 있어야 되고 바닥에서 높이는 36이라고 되어 있어요. 16파이 1의 중심점이랑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원점이랑 수직 구속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바닥에서 36 바닥 또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36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R16이 있어요. 자, 원 그리기로 해서 원점에서부터 해서 직경 32 그러면 R값이 16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퍼 지금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옆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 그리기를 하시고요. 마우스로 원호 선상에서 중요한 건 4분점 이렇게 마른 목글로 노란색 점이 있죠. 이 점을 피해서 원호 선상에서 점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경사지면서 내려오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중간점 이런 점도 또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잠깐만요. 여기도 여기 선상으로 가면 안 되구나. 옆으로 내려와서 직선 구간이 있습니다. 하트에서 수평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끝점 선택하고 내려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 작업할 거예요. 여기까지 갈 겁니다. 가운데까지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점에 클릭하고
위에 상단의 추적은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한 칸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다시 위로 한 칸 올라가고 옆으로 가는데 원점이랑 같은 선상에서 클릭해서 마칠게요. 반대편은 대칭 복사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려 놓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원점이랑 해서 수직 구속을 주면 되고, 그래서 선 그리기 옆에 보면은 그래서 플라이 아웃 버튼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선택해서 중심선 에서 원점에서부터 이 원의 센터까지 보조선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요 선 가지고 도형을 반대로 대칭 복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센터선까지 그렸으면 여기 보면 요소 대칭 복사라고 있습니다. 자, 요소 대칭 복사에 들어가서 먼저 대칭 항목은 그래서 여기 있는 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 이렇게 선 보면 10개 선택이 돼야 되네요. 선 10개. 자, 그리고 선택이 끝났으면 여기 있는 대칭 기준에서 중심선을 선택해서 좌우 대칭을 미리 보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치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높이 7, 그 다음에 요 사이는 16, 32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16이랑 32.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여기서 선과 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먼저 16, 그 다음에 여기 선이랑 선 선택해서 요 사이는 32. 자, 그 다음에 여기 높이 7.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요거 16이랑 같습니다. 요 선 선택해서 바닥까지 높이가 16. 그 다음에 참고로 이것도 이스케이프 누르고 요 라인도 컨트롤 키 누르고 요 선이랑 동일선상 구석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선과 선의 사이 각도가 50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 2개 남았죠.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여기 있는 라인과 여기 있는 선을 선택해서 사이 각도 50도를 주면 되고, 자, 그러면 완전 정의가 끝났고요.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잘라내야 돼요. 요소 자르기 들어가서 건접 잘라내기에서 이 부분이랑 여기서 정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표시 방법에서 구속 표시는 해서 체크 해제해서 숨겨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먼저 완전 정의부터 도형부터 먼저 그려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그래서 명령은 돌출 컷이에요. 자, 돌출 컷인데 미리 보기가 보면 노란색 부분이 그래서 커팅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노란색 영역이 아니고요. 바깥쪽 영역이 잘라져야 돼요. 그래서 옵션에 보면 자르면 뒤집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바깥쪽이 잘라지는데, 자, 일단은 여기 전체 커팅을 하면 얘는 자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 부분만 먼저 자를 겁니다. 자, 이쪽 영역만 먼저 자를 거예요. 1차로. 자, 그러면 이걸 먼저 하는 게 낫나? 그래서 길이 값은 마침 조건에 그래서 다른 방법도 쓸게요. 여기 있는 폭이 22mm인데요. 여기가 22mm인데 그래서 꼭지점까지 해서 22가 끝나는 요 지점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자르면 뒤집기가 안 나오네. 다음은 끝까지 가고 블라인드 형태에서 22까지 취소. 자르면 뒤집기. 얘가 자르면 뒤집기가 안 되는데 아마 여기 형상이 딱 맞아서 그럴 거예요. 여기서 커팅되는 부분이 자, 그러면 선택 프로파일을 갈게요. 지금 자르면 뒤집기가 안 돼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하고 마우스로 영역을 잡겠습니다. 영역.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영역 세 군데 선택을 해서 그냥 22mm까지 1차 커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커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다시 컷 돌출의 아래쪽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2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돌출 컷 들어갑니다. 선택 프로파일에서 기존 스케치는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이 영역 마우스로 이쪽에 영역 두 군데 선택하고 얘는 전체 관통으로 해서 커팅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딱 만나는 점 때문에 벌써 자르면 뒤집기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너에 보니까 R3이 있네요. 양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자, 피처의 필렛을 선택을 하고요. 먼저 반지름
반지름 3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엣지 2군데,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6파이 홀이 있는데요. 자, 6파이 홀은 이제 바닥에서 볼트로 조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따로 볼트는 안 나와 있는데, 자, 밑에 판 여기 조립도를 보면, 자, 여기 양쪽에 이렇게 판이 있는데요. 그 판이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볼트는 접시몰이 이게 카운터 싱크로 되어 있으니까 접시몰이 볼트를 사용하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접시몰이 볼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규격이 M6입니다. M6 M6. 자, 그 다음에 여기는 M6짜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셈블리 이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파이 6이라고 적어줬어요. 그래서 실제는 6파이 홀로 뚫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 어셈블리를 조립을 하면 그 나사산 표현 방법에 따라서 여기서 조립 때문에 뭐 간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요거로 했는데, 근데 우리는 실제는 그냥 꼭 요걸 6파일 안 하고 그냥 M6으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여기의 위치는 수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 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정면도에서 보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뚫려져야 돼요. 깊이는 10이고, 자, 그러면 마우스 휠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자, 바닥 쪽으로 놔두고요. 그래서 바닥면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요게 이쪽 면이나 여기 면이나 상관없이 일단은 먼저 바닥면을 먼저 선택을 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서 죄송해요. 피처 커맨더 리본 메뉴에서 보면 가운데 구멍 가공 마법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구멍 가공 마법사를 선택을 하고요. 자, 먼저 여기서 종류는 구멍의 유형의 직선 탭을 선택을 할게요. 직선 탭. 그리고 M6입니다. 여기 있는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규격이 있습니다. KS 규격. 그리고 아래쪽에서 삼각형 클릭하고 탭 구멍으로 해놓고요. KS 규격, 그 다음에 탭 구멍, 그 다음에 크기가 M6이에요. M6. 그래서 삼각형 클릭해서 스크롤 쭉 내려보면 이렇게 M6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의 길이가 얼마냐 하면 10mm예요. 그래서 10mm니까 마침 조건에 다음까지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블라인드 형태로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해서 나사 길이 여기에다가 10 해서 10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나사 길이.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옵션을 보면 먼저 해서 탭 드릴 지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산 표시가 있고요. 나사산 제거가 있는데요. 나중에 어셈블리 조립을 한 다음에 간섭 체크를 하려면 해서 나사산에서 충돌 나는 것을 그거 간섭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땐 나사산 제거를 하면 간섭에 해서 충돌난 나중에 나사산과 산이 해서 이렇게 조립이 되면 요거 해서 나중에 부딪혀 가지고 간섭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는 나사산 제거를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가운데 거 나사산 표시로 할게요. 자, 나사산 표시로 하면 실제 모양은 해서 안찌름이 얼마냐 하면요. 해서 5mm 정도 됩니다. 이게 드릴의 안찌름. 이걸 하면 5파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도 홀도 5파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5파이가 만들어지니까 M6 볼트가 여기서 조립되면 0.5 그 부분이 어떻게 충돌나서 간섭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는 건데 간섭 표시를 안 할 때는 근데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근데 이걸로 하면 나사산의 모양은 해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도상에서는 어떻게 얘가 해서 도면화 했을 때 제대로 해서 M6으로 나타나요. 골지름 해서 안찌름 골지름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종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따로 정의가 없지만은 해서 입구 쪽에서 해서 안쪽 카운터싱크라는 게 여기 있는데요. 자, 요걸 체크하면 이제 옵션이 이렇게 활성화가 나타납니다. 못따기를 해줄 수 있어요. 위쪽에. 그래서 못따기 각도는 90도로 할 거고요. 그래서 90도로 할 때, 자, 못따기 값은 얼마 정도로 할 거냐면요. 한 C 0.3으로. M6이니까 작아서 C 0.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지름은 얼마로 하면 되냐면, M6에서 더하기 에서 C 0.3이에요. 그러면 0.3을 직경으로 2개 곱하면 에서 0.6이에요. 그래서 안쪽 카운터 싱크 직경은 6.6. 그 다음에 90도에서 입구 쪽에 못따기도 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옆에 위치. 그래서 포인트를 일단은 4개, 1개, 2개, 이렇게 3개, 4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Escape를 누릅니다. 계속 위치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자, 여기서 면의 수직 보기 컨트롤 8번 누르시면 돼요. 마침 이제 방향이 틀어지긴 했는데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먼저 잠깐만요. 구속을 먼저 주겠습니다. 이 점하고 이 점 컨트롤 키 누르고 점과 점을 선택해서 수직. 그럼 얘는 같이 이렇게 움직일 거고 왼쪽도 동일하게 컨트롤 키로 점과 점을 선택해서 수직 구속을 주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자, 그 다음 위아래도 2개가 점과 점을 위에 거 2개 먼저 선택한 다음에 수평 구속을 주세요. 그러면 얘도 위아래 같이 참고로 얘도 지금 따로따로 작업이 되는데
점과 점을 선택해서 수평 구속을 줍니다. 이게 수직 점, 얘가 수평 구속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위치. 지금 원점이 면의 수직 보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얘를 평면 보기 하면 원점이 컨트롤 5번 눌러서 평면 보기를 하면 다시 원점이 이렇게 아까 바닥면 기준에서 수직 보기 한 거고요. 그래서 평면 보기를 하면 원점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5였어요. 그러면 이제 가로 방향의 위치, 진영량 치수 들어가서 원점과 여기 있는 점이 먼저 38. 자,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는 70. 여기 있는 점과 점 사이는 70. 더블 클릭해서 38. 자, 그 다음에 요게 44. 점과 점을 선택해서 수직 방향에 44. 가운데 와야 되니까 원점이랑 여기까지는 44의 반 22. 자동 선택이 취소거든. 자, 그러면 완전 정의됐고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